지금부터 7일 동안 면역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볼 예정인데요. 특별한 무언가를 해보려는 건 아니고 뭐 전문가들이 TV에서 나올 때마다 이거 하면 좋다, 저거 하면 좋다,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입을 모아서 말했던 것들, 운동, 영양제, 그리고 스트레칭,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죠. 정말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달라지긴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려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독감 걸린 이후부터 몸 상태가 완전 바닥으로 좀 떨어져서 회복이 되질 않더라고요. 산삼 때도 면역력 저하로 나타났던 입술 포진이 그때보다 더 심하게 올라왔었고, 이대로 두면 감기건 포진이건 또 올라오겠다 싶더라고요. 그럼 정말 전문가들이 말하는 면역력이 올라간다는 것들을 해보면 어떨까? 그 전에 내 몸의 면역력을 제대로 보려면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받는 게 정확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검사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감기에 걸리거나 누가 봐도 몸 상태가 좋지 못하다 할 때 권장되는 검사라고 해요. 물론 지금 내 면역력 수치가 궁금하다? 뭐 당연히 받아볼 수 있고 대략 8만원에서 15만원 정도. 근데 이 검사도 최대 수치가 2,000에서 3,000 정도로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은 안 나온다고 해요. 그럼 저는 왜 하지 않았느냐? 병원에서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피검사를 통한 수치로서 제 면역력을 좀 살펴봤는데, 기본적인 혈액검사 수치, 뭐 림프구, 호중구 등등등, 뭐 염증 수치, 그리고 비타민 D 수치까지 같이 검사를 했고, 그런 피검사에서는 내 면역력을 어떻게 보느냐, 좀 쉽게 군대로 비유하자면 백혈구는 군대 규모를 말하고, 호중구는 전투 가능한 일반 보병의 숫자, 림프구는 특수부대의 규모, 담백구는 후방 지원 병력, 즉 뭐 수송병이나 운전병, 의무병 같은, 마지막으로 비타민 D 수치는 이 군대를 이끌 지휘관의 판단력 또는 작전 수행 능력 여부라고 볼 수 있다고 해요. 충분하다면 군대가 당연히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부족하면 지휘관이 자리에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 하는 3가지 중 영양제는 아연, 비타민 C는 1000mg인데 성인 남자 기준 하루 최대 권장량이 2000mg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2000으로 시작을 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오버해서 3000을 먹을까. 비타민 D는 2200IU.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 하는 것 중에 메인이 당연히 영양제이고, 서브로 진행되는 운동은 뭐 하체 위주의 운동과 스트레칭을 같이 겸해줄 예정이고요. 근데 7일 만에 더 올라갈까? 첫날부터 아연 30mg, 비타민 D 2200, 그리고 비타민 C를 3000으로 시작했습니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2일차부터 가벼운 운동을 해봤는데요. 주 3, 4회 운동이 면역력에 좋다기에 물론 더 하면 더 좋겠죠. 2일차에는 운동이라기보다는 전신 스트레칭을 돕는 요가를 해봤는데, 제대로 배우면서 한 건 아니지만 진짜 힘들더라고요. 3일차에는 영양제만 먹었고 4일차에는 헬스장을 갔습니다. 전신을 돌려볼까 하다가 면역력은 하체에서 나온다기에 하체 위주의 운동을 했는데, 역시나 하체는 할게 못 됩니다. 5일차에는 영양제만. 6일차가 되는 날 다시 헬스장에서 근력운동과 폼롤러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줬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은 약 30분 정도 했고 20분 정도 폼롤러를 해주긴 했는데, 그리고 이번에 한 사실인데 등을 충분히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마지막 7일차에는 영양제만 먹고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8일차가 되는 날 피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7일 만에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21일에 받은 검사 그리고 28일에 검사 받은 내용을 보면 비타민 D 수치와 염증 수치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대신 다른 곳에서 조금 선명한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그 변화들을 잘 알기 위해 병원에서 선생님께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호중구가 43.8에서 48.1까지 올랐고 림프구는 45.1에서 40.3까지 내려갔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먼저 호중구 수치가 올랐다는 것은 몸의 즉시 대응 면역력이 회복되었다는 신호라고 하네요. 그리고 림프구의 경우 정상 범위가 성인 기준 17에서 46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45로 정상 범위인 46을 넘어설 뻔했죠. 40%로 내려왔다는 것은 조금 더 정상 범위로 내려왔다고 볼 수 있다. 즉 안정적인 대사 상태로 됐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5% 올리고 5% 낮추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더 내려가고 올라갈 수 있어서 충분히 좋은 변화라고 하시네요. 이 외에도 간 회복 수치라 할 수 있는 ALT 수치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이 수치가 내려갔다는 건 간 해독이나 에너지 대사, 뭐 지방 처리, 호르몬 대사 등 이런 것들이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컨디션 회복 속도, 뭐 피로 누적 방지, 수면 질 개선 같은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먹은 아연과 비타민 D가 호중구 증가와 림프구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고, 비타민 C는 ALT 수치에 관여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하시네요. 그렇다고 비타민 C가 면역력과 관계가 없느냐? 그렇지도 않은데요. 호중구가 싸울 때 비타민 C를 엄청 사용한다고 해요. 뭐 호중구의 연료로 할 수 있겠죠. 아연과 비타민 D가 면역력에 직접 관여를 했다면 비타민 C는 전신 염증이나 피로회복 속도 등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면역력 수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운동을 할 수 있게 몸의 피로 개선을 도와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준 게 아닌가. 제가 피로가 풀리지 않았으면 운동하러 가기도 어려웠겠죠. 결론, 일상의 가벼운 운동과 영양제만으로도 면역력이 충분히 오른다 인데, 당연히 모두에게 저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아니고, 저는 이거 먹으면 어떨까, 저거 먹으면 어떨까, 이거 하면 어떨까, 저거 하면 어떨까 라는 궁금증으로 시작된 몸빵 채널이니 다큐로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